여보, 오진주, 문 안 내나? 여보세요? 누가 집에 들어오려고 강제로 현관문을 부수려고 해요. 너무 무서워요. 빨리 좀 와주세요. 여보, 내 내일 아침 일찍 급하게 중국에 출장 가야 되니까 집에서 짐 좀 챙겨줘요. 그 회사에서 호칭 좀.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서 얘기하면 되지. 오늘 저녁에 거래처 사장들하고 약속이 있다 안 하더나. 출장은 얼마나 있다 올 건데? 그 새로 뚫은 거래처 공장 둘러보고 하려면은 한 보름 정도 걸릴 거야. 그러니까 속옷도 넉넉하게 챙겨주고. 알겠어요. 그리고 직원들 인사이동 문제 말인데 아내와 저는 함께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 초기 아내와 저 그리고 어린 아들과 딸에게 미리 주식을 증여했고 10년간 회사의 가치는 쑥쑥 올라갔습니다. 회사와 가정 모두 잘 일궈나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돼서 다행이네. 그나저나 우리 만화님 내가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겠지. 사고 싶다던 백도 사왔고 제대로 서플라이즈 해줘야 되겠다. 우리 자기랑 자주 보니까 너무 좋다. 남편 언제 온다고 했지? 5일 뒤에. 그럼 우리 자기랑 또 자주 못 보고 어떡하지? 여보, 둘이 뭐 하는 기고? 당신 누군데? 그 보험 계약서 보내주면 생각해 볼게요. 가세요. 네, 사모님. 저 남자 뭔데? 네 바람 피나? 바람은 무슨. 친구가 보험 좋은 거 있다고 해서 소개시켜준 설계사다, 설계사. 설계사? 웃기고 있네. 둘이 손을 왜 잡고 있는데? 손금 볼 줄 안다고 해서 손금 봐준 거다. 손금? 아주 손을 주무르고 있더만. 솔직하게 말해라. 아무 사이 아니라니까. 바람은 무슨. 내가 당신인 줄 아나. 내가 어디 바람 피더나? 우리 결혼 전에 약혼했을 때 다른 여자랑 바람났어. 애 유산되고 헤어진 거. 그 사실 숨기고 내랑 결혼했다 아이가. 그거는 결혼 전이고. 그래서 내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 아이가. 그래서 내가 한눈 팔았나. 오직 당신만 보고 살았잖아. 내가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잠이 안 온다. 뭐 그런 인간이 내 외도를 문제 삼아. 외간 남자랑 내 출장 가 있는 사이에 집에까지 끌어들여서 붙어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런 사이 아니라고. 진짜 말이 안 통한다. 에휴. 두고 봐라. 내 확실한 증거 꼭 잡는다. 여기 주차 스페어 키를 놔놨을 텐데. 찾았다. 그날 내가 딱 잡아댔지. 우리 남편 집 나갔다. 지금 별거죠. 그나저나 우리 자기 너무 보고 싶네. 내일 만날까? 사랑해. 놀고 자빠졌네. 이래도 아무 사이가 아니야.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주고 가라. 급하게 집에서 나왔더니만 옷가지랑 좀 더 챙겨야 되겠네. 이 번호가 맞는데. 빨리 문 열어라. 내 집 아닌데? 네 비밀번호 바꿨나? 그래 바꿨다. 지발로 기어 나간 인간이 남의 집에 왜 들어가려고? 뭐? 남의 집? 빨리 비밀번호 불러라. 집 싫다고 나간 인간한테 내가 왜? 그거는 네가 바람 피서 그렇다 이가. 나 바람 안 피웠다고. 증거 있나? 바쁘니까 끊어라. 이 예편네가 지가 잘못해놓고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저의 연락을 무시하기 시작한 나네. 오히려 제가 무단 가출을 했다며 트집을 잡아 별거를 지속하려고 했습니다. 집에 있는 거 다 알고 왔다. 문 열어라. 왜 또 왔노? 내가 문 열어주나 봐라. 여보, 오진주, 문 안 열어. 끝까지 이렇게 나오겠다 이 말이지. 아, 예, 열쇠집이죠. 여보, 오진주, 문 안 열어. 여보세요? 누가 집에 들어오려고 강제로 현관문을 부수려고 해요. 너무 무서워요. 빨리 좀 와주세요. 당신을 주거침입 및 재물공개 혐의로 들어본 접하겠습니다. 주거침입이란요, 여기 제 집입니다. 여보, 여보, 여보. 자, 아무리 정남 씨가 홧김에 집을 나갔다라고 하지만 아직 두 사람이 이혼한 상황도 아닌데 정말 너무 화가 날 것 같습니다. 박진수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 답답한 상황을 이정남 씨가 억울하지 않도록 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확실한 것 같은데 그 증거를 잡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불법하게 증거를 수집하다가 오히려 형사처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증거 수집이 불법이 되는 상황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 제일 궁금한 게 지금 정남 씨가 자기 집에 들어가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주거 침입에 해당이 되나요? 네, 많이 궁금하시죠? 네. 네, 여러 가지 조금씩 다른 상황들에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도 하고 성립되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나 씨처럼 부부싸움 후에 화가 나서 잠깐 친구 집이나 부모님 집으로 나가 있다가 집에 돌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럴 때 비밀번호가 바뀌어서 잠금 장치를 부수고 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과는 다르게 또 부부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돼서 확실히 별거를 하기로 하고 따로 지내시다가 또 집에 들어가려다가 문을 부수고 열쇠를 부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두 가지 경우를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싸워서 나갔던 별거 중으로 장기적으로 나갔던 아니 실제로 이렇게 배우자가 집으로 들어가려는 이런 시도 그래서 주거 침입이 되는 이런 형태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뭐 이렇게 배우자 간에 이제 별거를 하는 경우에 집에 들어올 때 신고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요. 아직 부부간의 주거침입으로 그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배우자와 공동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주거침입죄는 성립되지 않겠지만 배우자와 공동 거주자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주거침입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즉, 그 부부가 그 주거의 공동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이 사건에서 이정남 씨의 경우 가출을 하기는 했지만
완전히 별거하겠다거나 별거를 하기로 협의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부부로서의 공동 거주자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었다라고 보이고요. 네. 따라서 주거침입죄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대법원에서 유의미한 어떤 판례를 좀 설시한 게 있는데 네. 이걸 좀 살펴볼까요? 유의미한 판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공동 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가 없이 다른 공동 거주자가 공동 생활의 장소에 출입을 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다른 공동 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 생활의 장소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면서 공동 거주자가 장소에 출입하기 위해서 출입물의 잠금 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더라도 마찬가지다라고 네. 판시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보시면 이정남 씨가 열쇠를 부수고 집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하신 공동 거주자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어떤 기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원래부터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지 또는 사용하던 물건이 그대로 집 안에 있었다라든지 아파트 관리비 등 주거생활비를 부담해오고 있는지 네. 등등으로 판단을 할 것이고요. 특히 법원은 두 사람 사이의 합의를 통해 확실히 그 집에 살지 않기로 정한 바가 없었던 경우 부부 공동자의 지위가 배제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를 해서요. 네. 별거하기로 확실히 협의를 한 바가 있는지 그 여부를 보아서 공동 거주자인지 여부도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런 판단 결과 이정남 씨가 주거침입죄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근데 그렇다면 이게 재물손괴죄 같은 경우도 내 집에 내가 들어간 거니까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진주 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마음대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꾼 것이기 때문에 이정남 씨가 잠금 장치를 부순 행위는 손괴죄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게 부부 사이라면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또 그렇게 부부 사이라고 해서 뭐 이혼 중인 상태가 있을 수도 있고 단순히 좀 집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네.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부부가 거주하는 주거의 시정장치 또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앞서 부부가 공동주거자에 해당이 되고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바꿨다면 다른 일방이 열쇠를 부수고 주거에 들어가도 손괴죄로 처벌이 안 된다는 것이고 만약 이런 경우와는 다르게 부부가 별거를 하기로 확실히 합의했다거나 또는 접근금지 명령이나 임시조치 결정이 있어서 일방이 비밀번호를 바꾼 경우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공유자의 일방이 이를 훼손한다면 손괴죄로 처벌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야, 그럼 일단 뭐 이정남 씨 입장에서는 주거침입죄나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긴 한데 이 아내 오진주 씨는 야, 이게 본인이 불륜을 저질렀고 현장에서 체포가 이제 발각이 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 있습니까,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도 참 걱정이 되는 게요. 지금 이정남 씨가 직접 진주 씨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면서 사무실에도 녹음기를 설치를 했잖아요. 이게 상간남 위자료 소송이나 이혼 소송에 증거로 쓰는 게 또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가 많이 다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좀 촉이 좀 오는데 예. 문제가 확실히 좀 될 것 같아요. 네. 변호사님,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불법적인 증거 수집을 하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간혹 형사처벌을 감수하겠으니 그런 증거를 사용해달라고 하시면서 들고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시니까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애초에 이혼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꼭 미리 이혼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서 수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불법 녹음이라도 고의를 부정하거나 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실질적인 조언을 받아서 시행을 하신다면 처벌받지 않으실 수도 있고요. 또 소를 제기하고서 소송 중에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이나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모텔 등 숙박업소의 CCTV 등에 대해 증거 보전 신청을 하고 또 이게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정문을 들고 바로 또
여관이나 호텔에 찾아가서 또 사연을 설명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자, 어쨌든 이정남 씨가 아내 사무실에 뭐 녹음기를 설치한 것은 불법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이 되는데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요. 이를 위반한 경우에 1년 이상 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꼭 유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아내의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을 지금 다운받은 건 어떻게 되나요? 네, 이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 부부가 동거를 하면서 혼인 생활 중이었다면 남편 명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그 안에 들어가도 법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겠죠. 그리고 보통 보험이 동시에 같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같이 사용하는 것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데 부부 갈등으로 별거를 하고 있는 이후라면 자동차 사용 관리에 관한 그 양해나 승낙이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차량이 이정남, 오진주 씨의 공동 소유가 아니고 또 오진주 씨 단독 소유인데다가 평소 자동차 사용 관리를 따로 하고 있는 경우였다면 별거 상황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형법 제 321조 자동차 수색죄가 성립할 수가 있고요. 이 죄는 벌금형이 없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블랙박스 칩을 빼갖고 오시는 행위는 또 특수절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이야, 지금 이게 녹음했다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자동차에 들어가서 다운받았다가 블랙박스 다운받았다가 자동차 수색죄. 갖고 나오면 특수절도죄. 이게 너무 무서운데 그럼 그렇게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아예 배제가 됩니까? 효력이 있는 겁니까? 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나 자동차 수색죄가 성립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과는 별개로요. 이정남 씨가 아내나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이나 위자료 소송을 청구함에 있어서 이렇게 획득한 증거들이 형사사건처럼 증거 능력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의 증거로 인정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그러한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해서 사용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네. 자, 지금 오진주 씨의 또 행동으로 봐서는 또 이걸 빌미로 고소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만약 고소를 당하신 경우라면 이정남 씨는 형사사건에서 아내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이 이유가 됐다라는 그런 사정을 좀 설명해서 양형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변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오진주 씨가 결혼 전에 이정남 씨의 잘못을 또 문제를 삼고 있는데 이게 쌍방 이혼 사유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이정남 씨는 오진주 씨와의 결혼하기 전에 약혼 단계에서 다른 여자 바람을 피웠던 사실도 숨기고 오진주 씨와 결혼을 한 거였잖아요. 그렇지만 또 오진주 씨는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긴 했지만 이를 이유로 이혼하지 않고 또 이를 용서하고 10년 이상 살아왔습니다. 옛날 사건, 결혼 전 사건을 가지고 이혼을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오진주 씨는 이정남 씨의 결혼 전 그 사유를 가지고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이는 혼인하기 전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이혼 소송이나 위자료 소송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혼 사유는 혼인 이후에 사유가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 이정남 씨하고 오진주 씨를 보니까 네. 이미 약혼 단계에서 만나서는 안 됐을 그런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삐그덕 하셨네,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 단계에선 핑크빛만 생각을 하니까요. 그렇죠. 예.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이정남 씨에게 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혼이라는 게 참 결정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혼 소송을 하신다면 가능할 것이고요.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도 함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불법 수집한 증거로 본인이 형사처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행히 주거침입과 손괴는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도청한 녹취 그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
자동차 수색죄는 별거 중이 아니었다는 이유를 들어서 아직 부부간이 함께 사용 중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신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혼 사유가 인정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반드시 직접적인 성관계의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양한 사실관계에서 또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꼭 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